네, 한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에서 토목기사 이론 파트 수리수문학과 상하수도공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도입니다. 이번엔 또 우리 한솔에서 또 어떤 걸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예, 한 과목 전체를 완전히 축약해서 엑기스만, 코어만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자, 수리수문학 1장부터 차례대로 엑기스, 코어, 핵심 부분 가보도록 하죠. 자, 1장 유체 일반입니다. 수리학 다 알고 계시죠? 몇 장 있어요? 7장 있어요. 수문학 몇 장 있어요? 3장 있어요. 그 중에 수리학 1장. 번호는 매겨놨는데 변호는 알아서 하세요. 자, 단위 중량은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오메가라 그럽니다. W 아니에요? 부피분의 중량인데 오메가는 로지. 제가 오로지로 암기하라 그랬죠? 계산 문제 나오고요. 로는 지분의 오메가.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물의 단위 중량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99%안 나오죠. 100문제 정도 나오면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물의 단위 중량. 무슨 뜻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죠. 1톤 나오기도 하고요. 1000kg이죠. 그게 여기 가로 세로 높이 1m가 아니라 1cm면은 1g이 되죠. 이 무게가. 근데 요즘에는 SI 단위계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요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니까 암기합니다. 상하수도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질역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걸로 나오니까 조심 좀 하시고요. 1톤이 9.8kN이거든요. 1톤이. 킬로가 들어가면 1000이니까 9,800N per 미터 세제곱. 역시 이 밑에 세 개도 가로 세로 높이 1m당 몇 톤 나오고 몇 킬로그램 나오는 것처럼 1톤 나오고 9.8 뉴턴 나오고 그걸 암기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두 개가. 이것도 암기하시는데 얘는 수리학 1장에서만 한 번 나옵니다. 다인이 거의 그램하고 밀리그램하고 유사하다 그랬죠? 알고 계시죠? 자, 유체 분류. 우리는 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 말고 다른 액체도 있죠. 근데 실제 유체지만 이상유체라고 간주하고 풀죠. 또는 완전 유체라고 간주하고 풀죠.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상유체, 완전 유체가 뭡니까? 압축 같은 거 없어. 점성이 어딨어? 비점성. 이렇게 간주하고 푸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전다능력 마찰응력이 꼭 암기해야 되는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인데 타우라 그러죠. 타우 전다능력 마찰응력. 점성계수 여기 있죠. 그 다음 속도경사. 요거에 비례한다 그래서 식을 암기해야 되는 이유가 요거 타우는 무엇과 무엇의 함수인가? 점성계수와 속도경사의 함수이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두 번 제가 몇 년도 나온지 모르니까 살짝 보겠습니다. 17년하고 20년에 계산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제가 가끔 별표 칠 겁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만 그 엑기스로 요약해서 하겠지만 제가 가끔 별표 칠 겁니다. 초반에 얘기 안 했지만 지금 하는 부분 다 알아두시면 적어도 8, 90점은 받습니다. 즉 8, 90%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험에. 계속 이게 80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작 두 번째인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예, 고작 두 번째인데 2시간 정도 내에 끝날 텐데 이거 다 들으시면 고득점 받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요즘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꼭 외운다. 뉴턴의 점성 법칙. 아셨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여기서 또 잘 나오는 거 있죠? 뮤는 뭐예요? 점성계수예요. 점성. 뮤라고 있죠. 얘는 누죠, 누. 다 배웠으니까 알죠? 동점성계수. 얘네 둘과의 관계. 작년. 지금 올해 2022년입니다. 이게 또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작년 21년도에 이거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기사. 언제 나왔냐? 이거 적어놨나 모르겠다. 21년만 적어놨네요. 몇 월 달은 안 적어놓고요. 제가 알기로는 2회 시험 아니면 3회 시험입니다. 동점성계수 누는 밀도 로분의 점성계수다. 즉 누는 로분의 뮤라고 암기합니다. 계산 문제보다 뭐가 더 잘 나온다? 공식이 더 잘 나옵니다. 공식이. 자, 그 다음 1장의 세 번째 모세관 상승고, 모세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액체에 얇은 유리관을 꽂아 놓으면 위에가 뚫린 쭉 올라가죠. 모세관고 또는 모세관 상승이라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주로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죠. 표면 장력이 정의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액체와 기체 또는 액체와 액체 또는 액체와 고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분자 인력에 의한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급. 제가 가끔 1급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목기사입니다. 2급 산업기사입니다. 이게 정의가 나왔고요. 1급. 계산 문제도 나오고 공식도 나오는데 얘는 토질역학에도 나오니까 잘 알아둡니다. 얼마큼 올라가느냐?
즉 액체가 있는데 얇은 유리관을 꽂으면 쭉 올라가잖아. 그 액체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암기합니다. 오메가 D분의 4T 코사인 세타. 오메가는 무조건 시험에 안 주어지니까 좀 전에 외우라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예, 직경. 작을수록 많이 올라가겠죠. 접촉각. 그 다음에 서피스 텐션 해가지고 얘가 표면 장력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물방울 잘라. 그럼 안쪽에 압력, 바깥에 압력 차. 그게 D분의 4T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요걸로 외워라 그냥. 어차피 오메가는 1톤/미터 세제곱이니까 요걸로 외워라. 요걸로 D분의 4T. 접촉각은 빵도라고 생각하고 코사인 빵도가 얼마죠? 1이죠. 1. 그래서 요 한식으로 두 개를 외우는 거야. 모세관 상승고에서 오메가 D 4T 코사인 세타도 외우지만 물방울 내부에 작용하는 압력차 D분의 4T. 알겠죠?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장의 마지막. 차원 문제가 특히 기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죠. 1년에 한 번 이상.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수록했습니다. 잘 나오는 거. 이것만 공부하시고 가셔도 돼요. 뭐 하나 추가한다면 좀 이따가. 자, 일단 F는 MA니까. 자, F는 MA. A가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컨 제곱. 그래서 ML T-2승으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이 M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게 2항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F, L-1승, T 2승 되죠?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또 그거는 기억 못하니까 잠깐 컨닝 좀 하겠습니다. 예, 17년도에 나왔습니다. 17년도에. M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여기 잘 나오는 건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만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어 뭐냐?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 맞죠? 근데 이걸로 안 나와요. 이걸로 나온 적 없어요. 특히 1급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 M을 어떻게 고치라고요? F. 자, 한번 해볼게요. M은 F, L-1승, T 2승 이걸로 고치라고요. M 대신에. 그 다음에 L에 마이너스 3승을 쓰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죠, 시험에.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울 수가 없어요. 밀도는 이렇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걸 암기하고 M이 이렇게 고쳐지고 F는 이렇게 고쳐진다는 걸 알아야 맞춥니다. 참고로 이거는 2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유량은 쉽죠. L세제곱 T-1승. 그죠? 보통 미터 3승 퍼 세크 수리학. 미터 3승 퍼 데이 상하수도 공학이니까. 점성계수는 좀 전에 배웠지만 뮤라고 합니다. 제가 외우라 그랬죠. 지랄 퍼 10세라고. 그죠? M, L-1승, T-1승. 이걸로 나오기도 하지만 1급은 이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M은 고쳐서 이것처럼 고쳐서. 아셨죠? 그 다음 동점성계수가 좀 희한한데 자, 누저도 L제곱 T-1 뭐가 희한해요? 얘는 힘의 차원이 없습니다. LMT계 M, LFT계 M. 별거 아니에요. M이 들어가면 LMT계, F가 들어가면 LFT계, 질량이 들어가면 LMT계, 요 힘이 들어가면 LFT계. 근데 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나오죠. 다음 중 힘의 차원을 갖지 않는 것은. 이해되시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것들이에요. 유량은 언제 나왔냐? 18년도. 점성계수는 언제 나왔냐? 13년도. 동점성계수는 언제 나왔냐? 18년도. 탄성계수는 압력의 단위입니다. 왜? 부피의 변화율 분의 압력의 변화량이니까. 압력의 단위로 하시면 돼요. 압력의 단위. 근데 요걸로 안 나오고 또 요걸로 나오지. 한번 볼까요? 부피분의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근데 이걸로 안 나와요. F 대신에 한번 고쳐볼까요? 여기 있죠? F는 MA. MLT-2승. 거기다가 이거 지워야 됩니다. 거기다가 L에 F 대신에 요거고 L에 마이너스 2승해서 요런 식으로 나오죠. 시험에. 이해되셨죠? 자, 19년도에 뭐가 나왔냐?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19년도인지 제가 또 연도 볼게요. 19년도 맞습니다. 제가 1 또는 에너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힘 곱하기 거리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F는 ML D-2승에 L까지 계산해서 나온 식. M, L의 제곱 T-2승. 기사에서는 요 1장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거의 이거다. 알아두세요. 동점성계수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힘의 차원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슨 계수가 붙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무슨 계수가 붙으면 어땠어요? 거의 단위가 없었죠? 차원이 없었죠? 근데 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성계수는 무차원이다 라고 가끔 시험에 나와요. 무차원 아닙니다. 차원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2장 넘어갑니다. 2장은 산업기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전체장 중에. 기사는 그냥 평범한 단원. 정수합의 원리 있습니다. 정수합이 같은 말이 뭐야? 수압. 같은 말이 또 뭐야? 계기압력.
구하라 그러면 계기 압력입니다. 이거 구하라 그러면 P는 오메가 H로 구하죠. 그죠? 이 원리가 있는데 이게 잘 나오죠. 면의 직각 수직으로 작용한다. 면에 물들이 수영장 바닥에 목욕탕 바닥에 수직으로 그냥 힘을 내려주고 있어요. 중력작용에 의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P는 오메가 H로 이 라지 P는 힘단입니다.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맞네. 압력단이니까 이거는 전수압이라 그럽니다. 전수압. 이거는 정수압.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전수압은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다음 장에 배웁니다. 그 다음 정수압의 강도는 수심에 비례해서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압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깊이 내려갈수록 기가 멍멍하고 아프잖아. 이해되세요? 예, 그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 점에 작용하는 정수압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크기, 동일한 강도를 갖는다.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정수압의 원리 기억하시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별 하나 쳐줘요. 근데 여기는 별 하나짜리, 2개짜리는 안 쳐주고 3개짜리만 쳐주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별 3개입니다. 별 3개. 수리학에 별 3개짜리가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 자,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수중물체에 작용하는 전수압. 첫 번째 수면의 수평, 두 번째 수면의 연직.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경사진 평면. 그 다음에 공면에 작용하는 전수압 4가지가 있죠? 맞아요? 공면에 작용하는. 이게 별 3개라고요. 무조건 나와. 어떨 때는 2번 나와. 어떨 때는 2문제가 나온다고. 20문제 중에. 잘 기억하세요. 자, 열심히 암기하겠습니다. 수면의 수평.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스몰 P는 A분의 P야. 이거 힘단이야. 이게 전수압이라 그랬어. 전수압 구하는 거예요. 전수압. 여기 밑줄이 왜 거져 있죠? 제가 밑줄 거놨어요. 중앙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여기 분홍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전수압은 암기합니다. 오메가 HA. 아예 오메가 HJ로 외우세요. HG가 뭐예요? 수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의 중심까지 거리. 이거는 H나 HG나 똑같죠? 자, 수업 시간에 다 배워서 알죠? 연직 평판은 뭐야? 수면에 얘는 수평으로 이렇게 평판이 있지만 얘는 연직으로 딱 있는 거야. 그럴 때 수압 분포, 이거 등분포 하중. 이럴 때 전수압, 라지 P가 바로 이겁니다. 역시 오메가 HGA로 외웁니다. 다 오메가 HGA로 외우라 그랬잖아. 그 다음 작용점 있어요. 요거 작용점, 요까지 거리. 외우라 그랬죠? HG 플러스 요 작용점. 하이트 오브 센트로이드, HG 플러스 HA분의 I. 잘 기억하시고. 작용점은 뭐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도심보다. 꼭 알아두세요. 도심이 어디 있는데요? 도심은 여기 있죠. 가운데. 물체 가운데 있죠. 이거 HG예요. 이게. 항상 작용점은 도심보다 아래에 있어요. 엄청 잘 나오죠. 자, 수면의 수평, 수면의 연재 끝났고 이제 경사평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오메가 HG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요 HG가 자,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예. 요 HG가 요 SG 여기 세타면 SG 사인 세타로 풀죠. 잘 기억하세요. 공식도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1급. 작년인가? 예, 맞습니다. 공식도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저는 요거 가끔 쳐다볼 때 연도를 보는 거니까 연도까지 외우면 외울 수가 없죠. 선생들이. 최근에 언제 나온지는 알고 있는데 연도까지 나오는 거는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가끔 봅니다. 예, 전수압 작용점. 자, 작용점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도심이고요. 작용점은 여기 있어요. HC. 요거는 도심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 SC. 요게 요게 SG고요. 요 길이가 SC예요. 그래서 SC 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가끔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1급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면이죠. 공면은 아무래도 공면이 되다 보니까 수평하고 연직으로 나눠서 풀죠. 그죠? 여긴 그림이 없지만 그림까지 있으면 이게 가득 차가지고 힘들어요. 자, 그래서 그림 없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으니까 아주 쉽게 들을 거예요. 역시 수평수압 오메가 HGA입니다. 선생님 다 똑같은데요? 네, 똑같습니다. 수면의 수평, 수면의 연직, 경사진 평면, 공면에 작용하는 정수압이 다 오메가 HGA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럴 때 수평수압은 어떻게 돼요? 그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공면이야. 수평수압은 어떻게 돼? 앞만 공면이지만 똑바로 쳐다보면 직선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말로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공면에 그대로 연직 투영면상에 작용하는 전수압과 같다. 그 다음 연직수압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이거 공면을 바닥면으로 해서 수면까지 물기둥을 만들어. 그래서 이 물기둥 부피만 잘 구하면
부피만 잘, 요게 부피잖아요. 그죠? 요게 부피잖아요. 부피만 잘 구하면 물의 단위 중량하고 곱해서 연직수압을 구합니다. 그럴 때 전수압, 실제 전수압. 이게 P 허라이즌이고 이게 P 버티컬이에요. 실제 전수압은 역학시간에도 배웠지만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pH의 제곱 플러스 PV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엄청 잘 나오죠? 기사는. 올해도 나올 거예요. 올해 2022년에도. 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별 3개 치겠습니다. 자, 부채부력. 여기 수업 시간에 오래 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끝나죠. 물에 떠 있을 때는 이렇게 푼다 그랬죠? 가라앉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무게가 부력보다 더 나가니까 뭘 더해줘야죠? 예, 수중에서의 물체 중량 더해줍니다. 이게 각각 최근에 왔다 갔다 잘 나옵니다. 계산 문제 잘하세요. 부력은 어떻게 구하죠? 부력은 여기 있잖아.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 물의 단위 중량에다가 물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구합니다.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물의 단위 중량이 아니라 물체의 단위 중량입니다. 솔리드. 그 다음 전체 부피입니다. 그 물체. 그래서 이 빙산 문제가 잘 나오잖아. 빙산이 물에 살짝 떠 있는 경우. 이게 엄청 잘 나오잖아. 작년에도 2번이나 나왔습니다. 빙산이. 하여튼 얘는 별 3개다. 별 3개는 뭐냐? 시험지 쫙 펼치면 무조건 보이는 문제. 그게 별 3개예요. 별 3개만 해주겠습니다. 2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밤새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떠 있을 때는 W B, 가라앉았을 때는 W B 플러스 W 프라임. 얘는 뭐다? 수중에서의 물체의 중량. 얘는 부력.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또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 다 배웠죠? 경심도 배웠고 중심도 배웠죠? 경심 M이 중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심지보다 위에 있을 경우 안정하다. 안정.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요즘 MZ세대가 안정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잘 나가야 돼. 어느 나라든. 여러분들처럼 우리나라의 중심 MZ세대가 안정이 돼야 된다. MZ가 안정이고 GM이 불안정이에요. 알겠죠? GM 불안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거꾸로 되면 불안정이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잘 나오지만 최근에는 계산 문제 포함 식도 잘 나왔습니다. 그림 그려주고 싶지만 여기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경신고 MG라고도 하죠. CM에서 CG 길이 빼는데 CM 대신에 요걸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외워야 돼? 이거 계산 문제 때문에 외워야 돼. 중요한 거는 이게 0보다 크면 안정이고 요게 여기다 쓰죠. 그냥 여기다 크면 0보다 크면 안정, 0보다 작으면 불안정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식으로도 엄청 잘 나오잖아. 근데 요즘에는 언제지? 자, 잠깐 보겠습니다. 20년도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부분의 부피, 분의 단면 2차 모멘트 아시죠? 직사각형은 12분의 BH 세제곱, 거기서 CG 길이 뺀 게 계산기 막 두들겼더니 0보다 크다. 안정. 0보다 작다. 불안정. 이게 계산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선생님 저는 어려운데요. 하시면은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면 그냥 안정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알겠죠? 그럼 무조건 맞습니다. 그냥 안정으로 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상대정지. 요 굵은 줄.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오죠. 원래 2장은 뭐예요? 정수역학이야. 물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상하다? 유체가 움직여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체 입자 상호 간에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 요때까지를 정수역학으로 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 안 되시죠? 물이 가만히 있는 거 연구하는 게 정수역학이야. 근데 물이 움직여도 돼. 어떤 게 있어요? 회전원통. 배웠죠? 저한테 배웠죠? 물이 움직이는데요? 그래도 정수역학으로 칩니다. 왜? 물입자 서로 상호 간에는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요거까지 정수역학으로 친다라고 해서 요 말이 또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 상대정지는 3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전원통, 수평가속도, 연직가속도 있는데 여기서 회전원통은 뺐습니다. 어쩌다 나와서.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수업 시간에는 그림 그려서 증명해 줬지만 연락이 안 갑니다. 여기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지분의 알파다. 열심히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 요거 트럭으로 해줬어요.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못 해줍니다. 이거 2분의 B, 이거 B가 이거예요. 2분의 B분의 라지 H 마이너스 요거 결국 다 해주네. 스몰 H. 이게 B고요. 그래야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 맞아요? 한번 해줘. 2분의 B가 어디야? 여기.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뺀 게 얼마야? 이거. 맞네. 탄젠트 세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식으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 또 뭐 있어? 요거 연직가속도. 가만히 있었을 때 수중에 요 지점에서 가만히 있을 때 압력은 오메가 H야. 근데 확 들어버렸어. 가속도 알파로.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압력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갈 때 발끝이 묵짐함을 느끼는 것처럼 압력이 커져요. 얼마만큼? 1 플러스 지분의 알파만큼. 꼭 암기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증명한 줄 아세요? 1급 꼭 알아둡니다. 등한면의 방정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런 거. 원래는. 근데 학교에서는 너무 길게 배우니까 저도 학원에서 못 해주죠? 그 대신 시험에 나옵니다. 등한면의 방정식. x dx 플러스 y dy 플러스 g dg는 제로. 열심히 외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 많습니다. 저거 왔나 모르겠다. 최근에 나왔는데 3번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장이 끝났고요. 3장 보겠습니다. 3장. 3장은요. 1급이 중요하죠. 토목기사가. 물이 움직입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3장에 나오는 내용이랑 6장 개수로에 나오는 내용이랑 같이 나오는 내용도 있어요. 자, 3장 보겠습니다. 유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요게 나왔죠. 유선.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 물입자가 막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거는 유적선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자, 유적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적자가 들어가요. 자치 적자가. 추정 60분 할 때 적자예요. 이게 요거. 유적선은 유체 입자가 운동한 경로예요. 다음 중 틀린 말은 유체 한 입자가 이동한 운동 경로를 유선이라 한다. 땡! 유적선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그랬고 아래서도 그렇고 정류일 때는 정류가 정상류랑 같은 말이죠. 유선하고 유적선하고 일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유선은 꼭 이거를 생각합니다. 유체 입자가 쫙 가는 움직임이다. 근데 정류일 때는 같으니까 유적선이라고도 한다. 알아두세요. 또 여기 나왔죠? 유선의 수평한 방향으로 속도 성분이 존재한다. 이것도 그림 다 그려줬는데 여기 그려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짧은 시간에 해야 돼서. 자,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수직 아니야. 수평이야. 유적선 유체 입자가 이동한 운동 경로. 유선 아니야. 유적선이야. 그 다음 유선으로 이루어진 관, 유관. 졸라 쉽죠? 그 다음 최근에 계산 문제가 2번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그게 바로 유선의 방정식으로 하죠. 외워야 풀죠? 외워야. 선생님 좀 못 외웠는데요. 그러면 쫄지 말라 그랬죠? 시험에 나온 거 그냥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랬어요. 쫄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걸 외워야 문제 풀어요. 그러면 유선이 답이 뭐하고 뭐가 나와요? 원 아니면 쌍곡선 나와. 딴 거 찍으면 죽어. 알겠죠? 학교에서도 그랬지만 원 아니면 쌍곡선 나와. 답이 포물선, 뭐 3차 곡선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근데 제가 계산을 해줄 수가 없죠. 지금 적분을.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꼭 외워라.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 흐름의 분류, 정류.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정상류. 여기 상자가 들어가. 정이 먼저 아시죠? 곧게 흐른다는 얘기야. 오늘처럼 맑은 날씨. 정류부터 하겠습니다. 정류는 동그라미 칩니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시간에 따라 절대 변화하지 않아. 이렇게 말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이렇게 식으로도 나오죠. 보세요. 시간에 따른 유속이나 유량이나 밀도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잖아. 이게 미분형이니까. 변화율이 빵이란 얘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어요? 오늘 하천의 흐름이나 맑은 날, 내일 하천의 흐름이나 어때요? 전혀 변함없죠.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맑은 날에는 변함이 없잖아. 그래서 시간이 시험에 나오고 요 시기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t는 제로다. 정류.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매번 틀리게 나오니까. 정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등류하고 부등류가 있다 그랬죠. 등류, 부등류는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또 틀리죠?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 그래서 얘는 학교에 있는 인공수로 제가 다 그려줬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자연하천. 얘는 거리에 따라 막 달라. 그렇지. 우리 하천이 그렇잖아. 막 하천 폭이 넓었다 좁았다가. 그죠? 식으로도 어떻게 나와? 얘는 거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 L은 0. 즉 정류 중에서 등류. 이게 정류란 뜻이에요. 이게 등류란 뜻이에요. 얘는 정류란 뜻이에요. 부등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면 아니란 얘기니까 아닌 거 찾으시면 돼요. 부자가 들어가면 아닌 거. 근데 거리에 따라 L. 자, 그래서 이게 정류고요. 부정류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류는 정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T도 아니다. 왜냐면 이건 맨날 바꿔서 나오거든요. 어떨 땐 이게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것만 알면 돼. 그 다음 부정류.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얘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흐름이다. 어떤 게 그래요? 홍수시가 그렇죠. 홍수시 어때요? 난리가 납니다. 홍수 때 하천 유량 어때요? 막 시간에 따라 변동 있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 알겠죠? 예. 그 다음 측륜한류 구분. 솔직히 별 2개인데 별 2개까지 쳐드릴 시간이 없어요. 별 2개예요. 제가 별 3개, 별 2개 별 하나 치죠. 별 3개는 뭐라고? 매번 나와. 시험 3번이잖아. 별 2개는 1년에 3번 시험 보면 2번 나와. 별 하나는 1년에 3번 시험 보면 1번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저희 강사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2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다 보여서 이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별 2개짜리인데 죄송하지만 별 1-2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레이놀드 훌륭하신 분이죠. 사람 이름도 나오죠. 뭐라고? 이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자기 이름 따서 식을 만들었죠. 계산 문제도 나와. 측량 1대는 얼마? 2000이야. 제가 레이놀드 실험 장치로 다 설명해 줬잖아. 잘 기억하세요. 얘는 또 무차원이라는 거. 무차원이 뭐야? 숫자만 딸랑 나오는 거. 아셨죠? 그러면 한계 레이놀드도 암기하셔야 돼. 한계 레이놀드 어딨죠? 아, 2000. 2000보다 작으면 측류니까 한계 레이놀드 2000. 잘 기억하세요. 난류일 때는 4000보다 크다. 이거 왜 알아둬야 되죠? 식도 시험에 나오지만 계산기 두들겼더니 이거 계산해서 계산기 두들겼더니 2000 이하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 1273인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측류. 4000보다 크게 나오는 숫자가 크게 뭐 몇십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난류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외운다. 누분의 VD 엄청 중요한 식. 아셨죠? 자, 6장 내용이 갑자기 왔습니다. 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거니까. 6장 내용입니다. 예. 아까 측류, 난류 배웠으니까 이번엔 상류, 사류도 배워야지. 측류, 난류는 프루드. 아, 측류, 난류는 레이놀드. 상류, 사류는 프루드. 상류가 뭐고 사류가 뭔지는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죠? 얘는 뭐냐? 중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역시 무차원입니다. 1보다 작으면 상류. 상자는 윗상자를 쓰지 않고 늘 일정한 항상 상자를 씁니다. 얘는 그래서 역시 여기도 한계 레이놀드 수가 2000이듯이 여기도 한계 프루드 수가 1입니다. 그럼 1보다 작으면 상류인데 1보다 크면 와 사류 사자는 군대에서 배웠죠? 사격 솔 사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고 상류 사류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얘도 따로 별 2개예요. 근데 별 2개는 이제 안 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관수로에서는 레이놀드가 측류 난류를 구분했죠. 그 다음 개수로에서는 프루드가 상류 사류를 구분했죠. 근데 가끔 개수로에서도 측류 난류를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측류는 2000보다 작고 난류는 4000보다 크고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것도 다 증명해 줬는데 암기하세요.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개수로에서도 가끔 측류 난류를 구분하는데 한계 레이놀드 수 얼마? 500. 그 다음에 개수로에서 한계 프루드 수 얼마? 1. 이거는 뭐 아까 배웠던 거니까. 이게 지금 네모친 거. 이걸 알아둬야죠. 500. 숫자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 별 3개입니다. 연속 방정식. 너무 쉽죠? 너무. Q는 AV 또는 A1V1, A2V2. 단면적. 이거 유소. 이게 왜 별 3개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이게 안 나오는 단원이 없죠? 수리학에도 그렇고 상하수도 공학에도. 그래서 별 3개입니다. 아셨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질량 보전의 법칙도 밑줄치고 암기합니다.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전의 법칙이다. 상하수도 공학에도 나오고 수리학에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쫙 펼쳐서 엄청 와이드 스프레드라 그러죠. 엄청 퍼져 있어서 별 3개입니다. 이거 계산 못 두들기는 사람은 없을 거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별 2개짜리인데 베르니 정리. 얘는 에너지 방정식이라 그러죠. 에너지가 차원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힘 곱하기 거리. 기억하세요. 에너지 또는 1. 자, 베르니 정리는 가정 조건이 일단 잘 나옵니다. 가정 조건은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범한 거. 아, 물이 가다가 회전하면 안 되지. 똑바로 가야지. 그 다음 이상유체라고 간주합니다. 왜? 압축도 없고 점성도 없고. 배웠죠? 앞부분에서 배웠죠? 예, 이런 거라고 간주합니다. 그 다음 정상류. 가정 조건은 항상 뭐다? 일반적인 경우.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 한쪽만 외우면 되죠? 왜? 한쪽은 이 지점이니까. 요거는 이상유체에서 그래요. 근데 실제 유체에서는 손실수도가 있죠. 손실수도가
손실수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떻게 선생님 문제 풉니까? 시험에 손실수두란 말 없으면 이걸로 풉니다. 시험에 손실수두란 말이 나오면 이걸로 풉니다. 간단하죠? 다음에는 좀 어려운 식이 나옵니다. 어려운 식. 자, 아까 실제 유체일 때는 어떻다 그랬죠? 자, 실제 유체일 때는 어떻다 그랬냐면 여기에 그게 없네. 자, 어떻다 그랬냐면 마찰에 의한 손실수두가 있어요. 이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물이 흐를 때 얘기합니다. 요거 좀 1지점이에요. 1지점. 요건 2지점. 1지점에서 요거 2 빠졌네. 죄송합니다. 2지점으로 흐를 때. 자, 실제 유체는 요것 포함. 근데 실제 유체란 말이 시험에 없으면 이 손실수도 포함. 알겠죠? 손실수두란 말이 시험에 없으면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비압축성, 비점성일 때 식이었죠. 근데 뭐가 추가됐죠? 펌프하고 수차에 의한 수두가 또 있어요. 펌프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니까 앞에다 씁니다. 1지점에. 그 다음에 수차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2지점에. 여기 수차에 의한 낙차. 요거는 펌프에 의한 수두 또는 양정이라 그래요. 요거 최근에 1급. 자, 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 볼 때만 이거 안 적어왔네. 최근에 3번 다 외웁니다. 하도 강의 많이 해서. 13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14년도도 나오고 17년도도 나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은. 2급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최근에 나오는 거. 자, 이거 증명해줘야 되나? 이게 증명돼서 나온 건데 증명되기 바로 직전의 시기예요. 자, 여기다 오메가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지분의 오메가 V제곱인데 오메가가 아까 로지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로 V제곱. 이거 동압력이라 그래요. 여기다 또 오메가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만 되죠. 이건 정압력이라 그래. 정압력. 이게 P입니다. 그 다음 동압력의 합을 정체압력이라 그러는데 말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1급은 지금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계산은 다 할 수 있겠지. 공식 외웠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강의 처음 해요. 한솔에 와서.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공부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엄청 좋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림 다 아시죠? 이거 또 언제 그리나 이거. 1점에서 2점으로 흐릅니다. 물이. 그죠? 그럴 때 자, 얘 뭐라 그래?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 위치수도, 압력수도, 속도수도의 합과 같다는 이론입니다. 자, 이 선을 뭐라 그래요? 동수경사선이죠. 쏘리 이겁니다. 처음으로 틀렸네요. 자, 동수경사선, 위치수도하고 압력수도의 합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아주 잘 나오죠?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한 번은 꼭 나온다. 1년에. 그럼 이게 동수경사선이야. 이게. 그러면 에너지선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선은. 당연히 전체 수두를 다 연결한 거지. 근데 전수도 다 연결한 거지만 동수경사선에서 속도수두만큼 위에 있다. 요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도대체 에너지선은 동수경사선에서 얼마만큼 위에 있느냐? 속도수두만큼. 되게 쉽네요. 동수경사선은 위치 압력 수두의 합이다. 또는 에너지선에서 속도수두만큼 아래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와, 너무 쉽네요. 이걸 외우면서 계산 문제 풀려고 공식을 암기했잖아. 위치수도 G, 압력수도 오메가분의 P, 속도수도 2분의 V제곱. 이해되셨죠? 이거 외우면서, 이거 공부하면서 외웠어요. 자, 베르누이 정리 응용. 자, 이때 또 사람 이름 나오죠. 토리첼리 정리 아시죠? 물탱크에서 물이 빠져나올 때 베르누이 정리 응용해서 또는 이걸 가지고 유도해서 V는 루트 EGH를 만들어냈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식이죠. 자, 토리첼리 정리는 누구의 정리로부터 유도한 식인가? 베르누이. 작년에도 나온 것 같던데 저건 안나 모르겠다. 예, 20년대네요. 재작년이네 벌써. 18년도에도 나왔어요. 20년도도 나오고. 이것도 암기해야 돼. 계산 문제도 나와. 졸라 쉬워. 그 다음 또 나온 게 있죠. 베르누이 정리 응용한 게 아닌 거. 제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피토벤으로 암기하라 그랬죠? 피토펜처럼. 베르누이 정리를 응용한 게 아닌 것은. 요 세 개 말고 나머지죠. 피토 튜브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피토는 사람 이름입니다. 얘도 베르누이 정리 가지고 유도했어요. V는 루트 EGH. 너무 쉽네요. 이게 오리피스의 이론 유석이라 그랬잖아. 근데 가끔가다 나오니까 이거는 뭐 벤츄리미터 아시죠? 그림? 요 모양이 벤츄리라 그랬어요. 요런 모양. 개수로 아닙니다. 관수로입니다. 알아두세요. 관수로잖아. 재작년인가 나온 것 같은데 유량 유속 측정 기구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측정하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고득점 받으려면 외우셔야 됩니다. 뭐 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베르누이 정리 응용 피토벤을 공부했습니다. 잘 외우세요. 잘 됐고요. 그 다음 운동량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은 뭐 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의부터 나옵니다. 극히 짧은 시간에 유체가 어떤 면에 극히 짧은 시간에 유체가 어떤 면에 땅 충돌해서 발생하는 여기에 반작용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의도 시험에 나오죠. 정의도. 가정조건이네요. 베르니 정리에 의해서 가정조건은 항상 뭐라고요? 일반적인 거. 어떤 게 일반적인데 유속이 당연히 단면에서 일정하게 가고 흐름은 정상유다. 이런 가정조건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작년에는 이게 나란히 나왔거든요. 두 개. 수업 시간엔 유도를 해줬지만 저는 유도할 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암기합니다. 자, 운동량 방정식.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물리.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 안 해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운동량 방정식은 F 델타 T. 즉, FT는 MV다. 암기하라 그랬죠? 이게 언제 나왔더라? 작년이 아니고 18년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는 밑줄칩니다. 단위 시간에 대한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단위 시간이 뭐야? 시간이 1. 요게 1이래, 1. 그러면 요거만 남네. 맞아요? 작년에 나왔네요. 이렇게 중요한 식들은 제가 유도해 주죠. 학원이지만. 학교에서는 다 유도해 주고요. 근데 지금은 유도해 줄 시간 없어요. 열심히 외웁니다. 최근에 나온 거니까. 계산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걸 가지고 유도한 거죠. 결국 M은 지분의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F는 지분의 오메가 Q V2-V1으로 계산을 푸는데 역시 이것도 가정조건, 정의, 계산 문제, 식. 와, 골고루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 이것도 또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되게 싫죠? 예, 싫은 거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는데 어렵지 않다 그랬죠. 왜? 객관식이야, 객관식.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쓰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서 막 몰래 써야 되잖아. 시험 볼 때. 그죠? 예? 객관식이야. 기사시험은. 어떻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T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T에다가. 여기 T 없나? 여기밖에 없네? 이유가 있죠? 자, 좀 전에 배웠습니다. 정상유일 때는, 정유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T는 제로. 근데 얘는 항이 있네? T는 제로가 아니니까 항이 있지. 그래서 T가 보이면 부정유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정상유잖아, 다. T가 안 보여요. 왜? T가 제로라서. 이해되시죠? T가 보이면 부정유, 안 보이면 정유. 졸라 쉽구나. 그 다음. 밀도가 보이네. 밀도 동그라미 치세요. 세 개 다 안 쳐도 돼. 하나만 쳐도 돼. 왜? XY 지방향, 속도, UVW니까 하나만 쳐도 돼요. 로가 보이면, 압축이 돼 있어서, 압축해서 밀도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압축성. 선생님, 여기도 로가 보이는데, 그래, 압축성. 선생님, 여기 로가 안 보이는데요? 예, 비압축성. 비압축성일 때는 밀도가 칸스탄트하다 그러잖아. C잖아, C. 상수니까 찍찍찍 없애준 거야.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것 같던데, 예, 18년도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여기 식이 딱 시험에 나온 거야. 그래 놓고, 이게 뭐니? T가 없는데? 정상유. 로도 없으시네? 비압축성.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알겠죠? 계산 문제도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미분에서 푸는 문제야. 이래서 0이 나오면 연속방정식 만족. 0이 안 나오면 연속방정식 불만족. 요게 딱 두 문제가 있는데 요것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것도 그렇게 꿋꿋하게 외우지 말아라. 왜? 시험에 딱딱 나오면 두 개만 나와요. 3차원은 나오지도 않아. 하나씩 나오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하나씩 나오면 Y에 대해서 미분해서 더했더니 0 되는 거에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속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장 끝부분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1교시는 여기 1교시가 아니라 저하고 여기 촬영하시는 분의 1교시는 4장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있겠지만 자, 에너지 보정 개수. 뭐죠 이게? 속도수도 보정하죠? 어디서? 개수에서 많이 나오잖아. 속도수도 2주분의 V제곱 앞에 알파 많이 붙이잖아. 이거 압력수도 아니에요. 속도수도 보정하는 거고. 보정 얼마예요? 2하죠. 공식은 어떻게 되죠? 알파가? 이거 다 외우지 말라 그랬죠? 객관식이니까 3승. 제가 그래서 R리가 3승했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운동량 보정 개수는 운동량 방정식 아시죠? 보정하는 개수인데 걔는 3분의 4를 보정합니다. 요즘에는 숫자를 암기하라 그러지 암기하라고 안 나오고 이 알파 2가 베타 3분의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작다로 나와서 틀린 정답으로 나와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베타는 제곱이다. 암기하라 그랬어요. 자, 파란색으로 해드릴까요? 알리가 3승했다. 식은 외울 필요 없다. 객관식이니까. 그 다음 베타는 알파보다는 적게 보정하지만 즉 2보다 작아요. 3분의 4. 식은 제곱이다. 암기하세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편이니까. 요 부분이 별표가 2개예요. 별이. 요것밖에 없는데 양이. 실제 교재에도 정말 나오는 게 많죠. 자, 3장이 마지막입니다. 항력입니다. 저항하는 힘. 저항하는 힘. 항자 한번 써드려요. 자, 저항하는 힘. 개기는 힘. 개기는 힘. 저기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흐르는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있을 때 유체로부터 받는 힘. 교각이 그렇죠. 교각. 이거는 교대고요. 교대가 아니라 브릿지. 교각. 얘 물속에서 맨날 그냥 묻혀 있잖아. 한강 봐봐. 한강다리. 물 계속 가는데 와서 계속 부딪혀. 계속 서 있어. 무너지지도 않고. 그게 바로 항력입니다. 왜? 개기고 있는 힘.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힘입니다. 알겠죠? 정의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이게 2번 나왔습니다. 밑줄친 부분이. 항력과 관계 있는 거. 자, 유체 밀도 관계 있죠. 크기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요 투영 면적하고 상관이 있어요. 물체 형상도 관계 있어요. 왜? 투영 면적이 이따가 배울 겁니다. 원통형일 때, 공 모양일 때 틀려요. 레일드 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CD, 요게. 그래서 요게 최근에 2번 나왔는데 안 나왔던 문제가 새로 나오기 시작한 문제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닌 정답은 뭐냐? 물체의 밀도야. 유체는 중요하지. 물체의 밀도는 중요하지 않죠. 이게 지금 요게 콘크리트인지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물체는 아니다. 물체의 밀도는. 그 다음에 레놀드 수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CD가. 이거 외워야 되죠. 이따가 제가 암기시키죠. 근데 후르드 수하고 상관이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또 한 번. 아니다. 그래서 밑줄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별 2개라 그랬어요. 원래 엄청 잘 나와. 작년에도 1급 2번 나왔습니다. 2번. 뭐가 나오느냐? 정의. 관계 있는 거. 그 다음에 식도 나오죠. 도대체 항력, 드래그 포스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개기고 있는 힘이 CD의 2분의 로브의 제곱이다. 식만 나와? 아니, 계산 문제도 나와요. 계산 문제. 어떻게 나와? 외워야 문제 풀죠. CD는 항력 개수인데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력. 여러분들 저항하는 나이잖아. 24세.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군대 갔다 와서 요거 시험 볼 나이가 거의 24세예요. 거의.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이거. 거의 24세야. 자, 그래서 레놀드 넘버분의 24 알아두시고요. 레놀드 수하고 상관이 있다.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하죠? 투영 면적이라는 거. 교각이 원통으로 생겼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할 때 A 어떻게 하냐 이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합니다. 왜? 비록 원통이지만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 눈에는 똑바로 쳐다보면 직사각형으로 보이거든요. 엄청 중요. 엄청 중요. 즉 D 곱하기 L로. 근데 이 문제가 아니라 공 모양이 있어. 물속에. 항력 구하래. 공은 축구공, 야구공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똑바로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원으로 보여요. 원으로. 그래서 이 A 부분은 투영 면적 부분은 원통은 D 곱하기 L 직사각형. 그 다음 공 모양은 원 모양으로 4분의 파이 D제곱으로 풀어라.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하여튼 올해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특히 3월에. 잘 공부하세요. 그 다음 동압력 2분의 로브 제곱. 아까 했었는데 여기서도 동압력 있거든요. 동압력 2분의 V제곱. 물에 오메가 곱한 거. 오메가가 로 지니까 오메가 딱 곱하면 오메가가 로 지니까 GG 없어져서 요거만 남은 거예요. 2분의 로브 제곱이 뭐니? 동압력. 거꾸로도 나오죠. 다음 중 동압력은 2분의 로브 제곱. 자, 그래서 3장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4장 가겠습니다. 4장이 되게 짧죠. 근데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4장까지 하고 한번 쉴 텐데 여러분들 수업 듣는 사람들은 쉬는 거 자유죠. 예, 근데 우리는 강의하는 거 촬영해야 되시는 분들도 쉬어야 되니까. 자, 작은 오리피스 보겠습니다. 뭐 별 거의 3개죠. 2급은 3개. 1급은 2개 반. 작은 오리피스. 근데 되게 쉬워요. 그죠? 실제 자, 작은 오리피스에서 자, 한번 봅시다. 요게 이런 유속이야, 요게. 근데 실제 유속은 유속 계속 곱해야죠. 이해됐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것 같던데 제 기억에. 잠깐 볼게요. 안 적어놨네. 분명히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실제 유량 제가 다 유도해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유량은 CACV. 요거는 수축계수. 얘는 유속계수. 이렇게도 암기하지만 요게 요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역시 작년에 나왔죠. 유량계수는 수축계수하고 유속계수 곱한 거다. 요 유량계수니까 Q는 AV로 암기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요 공식은
식도 잘 나오지만 계산 문제가 엄청 잘 나와서 별 3개인 거예요. 여기서 수축계수는 어떻게 구해? 당연히 알죠? 오리피스 단면적분의 요 수축 단면의 단면적. 자, 1급은 이게 0.6 정도 된다. 그것까지 암기하라 그랬죠? 수축계수. 표준 단간을 설치하면 수축이 안 되니까. 이거랑 똑같으니까 1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따로 해놨네 제가. 그죠? 식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요. 엄청 중요합니다. 별 3개짜리를 이렇게 금방 끝내네. 그 다음 수중 오리피스 수문 다 Q는 CA 루트 EJH로 풉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거. 수두차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죠? 수두차. 토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델타 H 나오면 그냥 수두차다. 수중 오리피스 수문 다 Q는 CA 루트 EJH다. 뭐랑 똑같아? 그냥 작은 오리피스 Q는 CA 루트 EJH랑 똑같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오리피스 끝났고 사각형이요. 사각형이요는 요게 나온 적은 있지만 굳이 외우지 말고 요거는 외우라 그랬죠? 요거는 2분의 3승이다. 왜? 좀 이따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C 대신에 0.623이라고 놓고 프란시스가 이 공식이 중요하죠. 지금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공식을 외워야 돼. 그래야 계산 문제도 풀어. 1급은 계산 문제만, 2급은 식도 나와요. 자, 요 공식인데 요거는 원래 폭이야. 요거를 유효폭이라 그래. 여기 있죠? 유효폭 B0. 뭐냐? 실제로 물이 나오는데 사각형 판으로 막았어. 그러면 요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게 수맥이야, 수맥. 그러면 B0, 요 폭으로 해야지 이 폭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 이 폭으로 해야 실제 유량이 되지. 그럼 이 폭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렇게 구한대. B-0.1 NH. 여기서 N은,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되고요. 왜? 양쪽에서 수축됐으니까. 얘는 한쪽에서 수축됐잖아요. 여기. 그죠? 1 집어넣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솔직히 기사 시험에 이것도 안 나와요. 무조건 양단 수축으로 나와. 그래서 N에다 2 집어넣어. 그래서 프란시스 공식은 상당히 중요한데 얘도 직사각형 위어의 한 일부분이라 이거 기억합니다. H의 2분의 3승. 작은 오리피스는 뭐였죠? CA 루트 EGH. 루트가 뭐예요? 루트가 2분의 1승이죠. 작은 오리피스는 2분의 1승. 사각형 위어는 2분의 3승. 그 다음에 보이는 삼각형 위어는 2분의 5승. 물론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계산 문제가 다 나오기도 해. 그러면 당연히 외워야지. 근데 막 귀찮고 힘들고 그런 사람은 이거라도 외워가라 그랬죠? 이거 2분의 5승에 비례한다. 또 따로 또 해놨네. 왜냐하면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곧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정위어 배우는데 얘는 또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712H의 2분의 3승이라고. 기억하세요. 이거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광정은 넓은 마루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잘 나오지만 작은 오리피스 주로 배웠고 수중 오리피스 Q는 CA 루트 EJH, 직사각형 위에서 프란시스 공식, 삼각형 위어, 광정 위어 이 정도 배웠는데 4장에서는 뭐니 해도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게 유량. 즉 수두를 잘못 읽으면 유량에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 관계예요. 오리피스가 아까 2분의 1승이라 그랬죠. 그거 암기합니다. 수두를 잘못 읽었다. 유량에도 오차가 생기는데 얼마를 곱하느냐? 2분의 1. 사각형이는 아까 2분의 3승이라 그랬죠. 자, 프란시스 공식 외워볼까요? 1.84 가로고 B-0.1 NH에 H의 2분의 3승. 2분의 3을 곱합니다. 수도 잘못 읽잖아요? 그럼 2분의 3을 곱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이는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Q는 15분의 8, 그 탄젠트 2분의 세타, C 다 배웠죠? 루트 2지. 그 다음에 H에 2분의 5승으로 배웠습니다. 즉 삼각형이어가 제일 민감하네요. 그죠? 수도 잘못 읽으면 유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네. 그런 말도 시험에 가끔 나왔습니다. 근데 1급만 나오는 게 있죠? 1급만. 폭의 오차가 생겼어. 그러면 유량 오차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1만 곱합니다. 왜? Q는 1.84 어떻게 된다고요? 폭 B. B의 1승이니까. H는 어쩌고저쩌고 2분의 3승이지만. 물론 요게 유효폭이에요. B-0.1 NH. 요거는 2분의 3승이라 2분의 3을 곱하지만 폭의 오차가 생기면 1을 곱한다. 즉 폭이 2% 오차 생겼다 그러면 유량도 2% 오차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4장에 관한 내용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아셨죠? 저는 잠깐 쉬었다가 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